그리고 오늘 정청래가 최고위원회 때 그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예, 친석도 없고 친청도 없고 이건 뭐 언론들의 갈라치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니 친석 얘기를 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잖아, 그죠? 아니 어떤 뭐 조중동에서도 뭐 친석, 친청 이런 단어를 안 써요. 그러지 않나요? 친석, 친명, 자 친청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 이거 김어준이 했던 얘기 아닙니까? 김어준이? 김어준하고 갈라쓴 거예요, 정청래하고? 아니, 저한테 기가 막히더라고. 친석, 친명, 갈라치기, 친청 갈라치기를 한데, 근데 이 짓을 이런 단어를 쓴 사람은, 이거는 김어준밖에 없잖아. 김어준 외에는 아무도 안 쓴다니까? 누가 친석이라고 그럽니까? 친명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거 다 김어준이 처음 했던 말이에요. 민주당 차기 주자하고 연결돼서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뜯을 수밖에 없고요. 친명 뭐 반청하는데 민주당에 반명은 없어요. 우리 그런 거는 언론에서 쓰면 쳐다보지도 마시고 대신 친청과 친석은 있지. 정청래와 김민석 사이에 갈라지는 건 있어도 이거를 친청 친서라고 하지 않고 친청 친명 뭐 반청 친명 반명 친청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실패를 했죠. 청와대가 입장을 명확히 냈고요. 그렇게 끌어들이는 구도가 항상 반복되어 왔는데 가짜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반명은 없고 이거 자꾸 파기를 하는데 반명은 없고 다 친명인데 친청이야 친청이야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자꾸 친명 또 친누구 혹은 반명 친누구 하는 것은 다 엉터리 프레임이고 그건 보수가 만드는 프레임입니다. 또는 그게 유리하다고 갖다 쓰는 민주당 일부가 있는데 다 가짜고 진짜는 친정청래냐 친김민석이냐 이걸로 달라지는 겁니다. 친정청래 친김민석만 있다. 민주당 친정청래하고 친김민석만 있다. 이게 지금 김어준이 한 얘기 아니야? 에? 무슨 언론에서 갈라치기란데 김어준만 갈라치기 한 거 아니에요? 그 이게 어디가 모자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무슨 뭐 계획이 있는 건지 저는 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지들이 똥을 싸놓고 엉뚱한 사람한테 이게 그 전형적인 그 문조털레유의 수법이에요. 똥을 지들이 싸놓고 야 똥 쌌다 더럽다 막 이러는 거야 지금. 지들이 똥 싸고 아닌 것처럼 그죠? 지들이 가가지고 바지 내리고 똥을 싼 다음에 야 여기 누가 똥 싸놨다 야 더럽다 이럴 수가 있냐 나라가 너무 더럽지 않냐 이재명 대통령이 똥을 안 치우네 나라가 이 모양이네 똥을 지들이 싼 다음에 그 똥을 엉뚱한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아니 뭐 이런 놈들이 있습니까 이게? 아니 사기꾼들 이런 사기꾼들이 있어요 이게? 아니 정청래가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 그리고 이때 욕을 많이 쳐먹지 않았습니까? 김어준이 무슨 친석 타령하고 진짜 아니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이거야말로 의도적으로 갈라친 거죠. 김어준이 친명과 친석으로 갈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본인이 맨날 뭐 갈라치기 작전세력 타령하더니 본인이 그냥 갈라진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잖아. 본인이 갈랐잖아. 완전히 갈라쇼를 한 거 아니에요. 김어준이. 그런데 무슨 언론에서 누가 그랬다라는 거야. 정청래는. 보수 언론이 갈라치기를 한대. 세상에 이런 뻔뻔한 놈들이 있습니까? 저는 좀 기가 막혀요. 이래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친석, 친청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김어준이 그 방송에서 떠들어가지고 이게 확산이 안 되잖아. 그죠? 확산이 안 됐잖아요. 친석, 친청으로 갈라치기를 했는데 이게 욕만 처먹고 확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가 뭐라 한 거냐면은 이거를 다시 그죠? 다시 되새김질을 해가지고 이 친석 친청 프레임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교활하게 이런 짓을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게 뭐 머리가 나빠갖고 실수한 게 아니고 친석 친청으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정청래가 언급을 하는 거죠. 아주 양아치 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두 우리는 친명이다. 이따위 하면서 또 명팔이 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오늘 뉴스공장에서 이놈들이 이제 수법들이 너무 이제 저지능적이어가지고 제가 볼 때 이런 게 이제 통하지도 않아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막 머리 굴린다고 애는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뭐 지금 친석 친청이라고 한다고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 그런 유권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털레반들이나 좋아하겠죠.
그리고 뉴스공장 오늘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뉴스공장은 이제 망하는 길로 갈 거다.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김어준이 지금 이제 어찌 보면 민주진보 진영의 독보적인 그 스피커가 됐잖아요. 근데 그 독보적인 스피커가 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무기가 있었어. 첫 번째 무기는 뭐냐면은 정보 독점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김어준이 청와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고급 정보를 김어준이 어떤 그 언론사보다 어떤 유튜버보다 고급 정보를 많이 획득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뉴스공장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과 관련된 이런 이제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그런 이제 정보 독점 때문에 우리 이제 민주진보 진영의 시청자들은 민주당이나 청와대의 이제 소식을 듣고 싶으면 뉴스공장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김어준을 이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정보 독점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무너졌어요. 그죠? 정보 독점이 완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정보를 지금 정보의 평준화? 지금 이런 시대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정보의 평준화라는 게 뭐냐면은 고급 정보를 일부 언론이나 유튜버들이 독점하는 상황이 아니고 대통령님께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직접 소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국무회의 생중계를 할지 그 다음에 업무보고 생중계를 할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은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언론사나 뭐 기자들이나 대형 유튜버들이 정보를 독점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를 모든 유튜버들이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 독점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김어준의 무기 하나가 무력화된 겁니다. 이선희님, 그다음 잼통이 4년을 8년같이 쓰려고 유능한 김민석 대표 자리 좀 줘라 했는데 거참 말이 많네. 청래야 내일 공항 나가서 잼통한테 90도로 인사하고 살려주세요. 넙죽 엎드려. 잼통이 살려주실 거야. 그리고 나한테 놀러와 짜장면 한 그릇 사줄게.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경쟁력이 뭐냐 하면은 그 섭외력이에요. 섭외력. 민주당 의원들이나 뭐 유명한 이런 이제 스피커들이 너도라도 앞다투어서 김어준 방송을 나가고 싶어 하죠. 김어준 나가면은 뭐 당연히 본인들 인지도 높이고 인기 생기고 이러니까 너도라도 앞다투어서 김어준 방송을 나가다 보니까 김어준 방송의 이제 그 섭외력이 다른 유튜버들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어요. 뭐 청와대 관계자도 나오고 그죠? 국회의원도 나오고 당 지도부도 나오고 뭐 당대표도 나오고 대권 주자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시청자들은 김어준 방송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그죠? 비중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보 독점이 무너져도 섭외 독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섭외력으로 지금까지 이제 어느 정도는 버텨왔어요. 근데 지금 그 섭외 독점도 무너지고 있어요. 풀하늘님, 국힘 구구들은 정청래가 당대표 되는 걸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나가요. 민주당 의원들이 김어준 방송 나가는 거, 조블쇼 나가는 거 이걸 꺼리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김어준과 조국에 대해서 조욱에 대해서 이게 거부감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뉴스공장 나가고 조블쇼 나가면 찍히는 거예요. 오히려 적어도 유권자 절반이 한테 찍히는 거야. 근데 절반한테 찍힐 짓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안 나가려고 그래요. 너도라도 안 나가려고 그래. 의원들이 안 나가. 그 의원들이 안 나가니까 김어준이 섭외력이 나을 게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김어준의 무기가 이미 두 가지가 다 무력화된 거예요. 정보력과 섭외력 이 두 가지가 김어준이 민주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압도적 스피커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배경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첫 번째 이제 정보력이 이제 무력화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인이 무덤 파면서 그죠? 조스 공장 조블쇼 하면서
친명 정치인들은 이제 뉴스공장이나 매불쇼에 나가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 되면서 섭외가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오늘 뉴스공장 그 동접자가 18만 명까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이거 많이 떨어진 거예요. 많을 때는 뭐 40만, 50만까지 갔잖아? 그리고 지지난주, 그러니까 쉬기 전까지요. 김어준, 지방선거 전까지 김어준 뉴스공장 동접자가 한 25만 정도 됐어요. 25만. 근데 2주 만에 7만 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7만 명이. 이게 충격적인 수준의 지금 시청률 감소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7만 명이 여러분들이 뭐 김어준이 20만이라고 하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동접자 7만 명이 나오는 유튜버가 없어요. 뉴스공장하고 매불쇼 빼면은 동접이 7만 명 나오는 유튜버 자체가 없어. 그래서 오늘 이제 18만 명까지 떨어졌는데, 오늘 제가 뉴스공장을 보니까 나오는 사람들이 교육감 안민석하고 뭐 어디 교육감 나오더라. 교육감. 그러니까 그 섭외된 사람들이요. 교육감 나왔어.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무슨 뭐 퍼니포 뭐 이런 걸 하는데, 섭외된 사람이 박은정, 홍사운, 주진우, 그 다음에 노영이. 그 이미 그 팀 김어준이잖아. 김어준 패밀리들 아니에요. 딱 보니까 김어준 패밀리 외에는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 하는 얘기가 그 현실적인 지금 민주당의 정치적 쟁점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유권자들, 민주당 지지층들의 최대 관심사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당대표 선거잖아. 근데 당대표 선거 얘기는 꺼낼 수도 없어. 왜? 섭외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어떻게 꺼냅니까? 뭘 알아야지, 김어준이. 정보력이 있습니까? 섭외가 됩니까?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원래 지네팀끼리 모여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섭외된 사람이 누구냐? 앵은정. 앵은정은 내용도 문제지만은 일단 오디오 자체가 혐오성 오디오예요. 그죠? 제가 아침에 이거 앵은정을 듣는데 뭐 내용이 뭔지 전달이 안 돼요, 저는. 또 무슨 소리를 하나 제가 한번 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려고 애를 써도 일단 막 짜증이 나. 솔직히 이 사람 비호감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디오 자체가 방송 부적격자예요. 근데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아침에 그것도 아침부터 앵앵앵앵앵앵 막 이래버리면은 시청자들이 일단 스트레스 지수가 이게 너무 높아지지.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디오 자체가 이미 방송 부적격인데 내용은 더 심하겠죠? 내용은 박은정이 나와서 민주당 얘기하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민주당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합니까? 조국당 얘기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김어준이 문조털레유라고 찍혀있는 상황에 박은정 계속 데려다 방송해봐요. 그 문조털레유 인증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감자님, 박은정 리얼 열받아서 앙앙대는 치와와. 그리고 나오는 사람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월요일날, 그죠? 월요일날 방송 봤을 때 조승래 민주당에서 출연하는 사람들이 저승래 그 다음에 최민희 이게 무슨 뭐 비호감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 외에는 안 나가요. 환장하잖아 지금. 정청래 나올 사람이 정청래, 조승래, 최민희,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누구야? 무슨 우리 정복, 우리 정복이 형, 이성윤. 와, 이걸 방송을 못 보게 만드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조국당에서 앵은정, 시기시기 신장시기, 또 그 누구예요? 무슨 그 교수 출신 한 명 있잖아. 이런 사람들 외에는 나갈 사람이 없어요, 이제. 저는 이제 급격히 무너지리라고 봅니다. 급격히 무너지게 될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내용 보세요. 오늘 이제, 박은정이 데려다가, 또 이제 선거 때 장난질 치고 있어요. 저는 김어준이 이렇게 어리석은 줄 몰랐어.
그래도 본인 밥그릇은 어느 정도 지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정청래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자,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누가 되면 살아남는지는 안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안 물어봐도 그러니까 다 알겠잖아요. 안 물어봐도 알잖아요. 이런 말을 하려다가 마지막에 어머니 누가 바빴어. 되시건 검찰 개혁에 대한 절실함 이것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수사 기소 분리. 그래서 정치 검사의 먹잇감 표적이 되지 않아야 된다. 민주 진보 진영이 그런 절실함, 절박함, 소명감을 가지고 저는 이 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되면 자, 오늘 이제 뉴스공장에서 저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뭘 그렇게 재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저게 왜 재밌지? 예. 보안수사권 문제. 예. 보안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이 이제 당대표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조수진이었구나, 아까. 예. 조수진, 맞아. 예. 노무현재단, 알릴레오, 조수진.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비호감 경쟁하고 있는데, 보안수사권 폐지를, 이거 동의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누군지는 누군지 얘기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정청래라는 거 아니야. 보안수사권 폐지할 사람은 정청래다. 그래서 보안수사권 문제, 이거 가지고 얘네들이, 이번 당대표 선거 때, 프레임을 만들 거다. 그래서 검찰개혁 프레임으로 정청래한테 이제 힘을 실어주려는 게, 이게 이제 김어준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거 돌대가리인 게, 아니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저 프레임을 잘라 그러지? 김민석 총리 보안수사권 폐지 입장이에요. 보안수사권 폐지 입장이야. 아니 그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지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야. 보통 때는 화가 없다님. 예, 털보내는 너무 거룩거룩한 단어로 말하는 게 좀 낯간지럽고 촌스러움. 맨날 무슨 표 같은 말만 해. 사실 대단히 촌스러워요. 예. 시대착오적이야 제가 볼 때는. 아니 김민석 총리 보안수사권 폐지 입장이라고. 아니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어. 아니 왜 자꾸 저걸로 이제 프레임 짜가지고 김민석을 공격하고 정청래를 도와주려고 저런다는데, 아니 막상 당대표 선거 들어갔는데 보안수사권 가지고 이제 토론을 했어. 근데 김민석 총리가 나도 보안수사권 폐지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뭘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무슨 공부를 안 해요? 김민석이 하는 얘기는 그냥 무조건 다 거짓말이라고 할 거야. 그럼 김민석이 거짓말한다 뭐 이럴 거예요? 아니 프레임을 짜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검찰개혁 문제를 쟤들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당권 투쟁의 무기로 쓰고 있다 지금. 저도 검찰개혁을 완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검찰개혁에 쟤네들이 진정성이 있어갖고 저러는 게 아니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는 짓이 뭐냐 하면은 검찰개혁이라는 무기로 당권 투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트집을 잡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다. 왜 할 줄 아는 게 또 그거밖에 없어요. 쟤네들이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아니면은 누가 있습니까? 문조털레 위에. 그래 지들이 전문성이라고는 뭐 요만큼도 없고 지적 능력이라는 게 떨어져가지고 검찰개혁이라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검찰개혁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개혁에 소극적이다. 김민석이 개혁을 막고 있다. 정성호가 개혁을 막고 있다. 이런 가짜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거야. 쟤네가 진짜로 저는 진정성을 가지고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라면 제가 문조털레 깔 이유가 없습니다. 저걸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딱 그런 거예요. 선거 때 되니까 또 기어 나왔잖아. 캠벨과 라울님, 어제 방송 안 하셔서 블랙하우스 봤는데 졸잼, 여러분들 최한웅님 블랙하우스 시리즈 꼭 보세요. 꿀잼, 문조털레유 지긋지긋. 그 블랙하우스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제 방송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가 좀 쉬우시죠. 그 최한웅 TV에 올려놨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그 이제 문조털레유의 전사죠, 전사. 블랙하우스가. 그걸 보시면은 이제 그게 이제 벌써 뭐 한 3, 4년 된 얘기긴 하지만은 뭐 지금 보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를 이번 당대표 선거 때 이제 지렛대로 쓸 것이다. 이런데 이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민석 총리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입장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안 되죠. 아니, 폐지하겠다라는데 뭘, 예, 정청래랑 무슨 차별성이 있습니까? 근데 쟤네들이 그걸 모르는 건지 알고도 우기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검찰 수사권, 보안 수사권 폐지 입장입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은 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는 이걸 좀 알아요, 지금. 예, 이걸 쟤네들이 당대표 선거 때 무기로 쓰려고 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대통령님도 그렇고, 대통령님께서 당으로, 이제 당에서 잘 논의해서 결정을 해라. 이렇게 당으로 공을 넘기셨잖아요. 그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예. 대통령께서 지금 보안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직접 이제 당과 충돌하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버리면은 이게 이제 김민석 총리 당대표 선거 때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쟁점이 돼버리면,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 뜻하고 달라도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님께서, 당으로 공을 넘겨주신 거예요. 예, 김민석 총리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는 이제 김민석 총리가 결정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뭐 쟤네들이 폐지한다고 했고 김민석 총리도 폐지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의견 수렴 절차는 필요하겠지만은 어쨌건 간에 이거는 김민석 총리가 해결을 되는 문제다. 그래서 당대표 선거 때 쟁점이 되기 어렵다라는 거다.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쓸데없는 칼질하고 앉아 있는 거죠. 예,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하고 앵응정하고 뭐 둘이 붙어가지고 헛발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당대표 선거 때까지 저 결론 안 내릴 거예요. 당대표 선거 이후에 논의를 하자는 쪽으로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쟁점이 안 돼요. 당대표 선거 때. 그러니까 김어준이 감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뭘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제가 볼 때는 감이 없다. 백날 시끄럽게 떠들어봐야 저는 소용이 없다. 예.